안녕하십니까. 자, 새로 시작하셨는데, 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부동산 공법이고요. 자, 제 이름은 이렇게 됐습니다. 최성진입니다. 이름을 알고 시작해야 되죠. 지금 제 이름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방법 이야기해 드릴게요. 법학은 단어 학습이 돼야 돼요. 단어가 각인되면 같이 끝나게 돼 있는데, 자, 제 이름을 한번 보시면 단어를 풀어보세요. 제 이름이 공부 방법이에요. 이 채자가 한자로 최고 채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자가 한자로 성실할 성자입니다. 진자가 나아갈 진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공부 방법은 성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하고? 최성진이하고. 방금 여러분한테 제 이름 광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어를 색인시켰고요. 그러니까 법학에서는 용어들을 이렇게 각인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11월, 12월 강의는요, 좀 전하고는 좀 다른 강의라는데, 시작이 용어 정의 강의부터 시작될 겁니다. 프린트로 용어 정의가 총 32페이지 분량이 나올 겁니다. 입문서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용어 정의가 있을 텐데, 따로 프린트를 만든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어요. 작년에 우리 시험이 끝나면 작년이죠. 30회 학생 중에서 어느 학원에 야간반 학생이었는데요. 야간반 학생이었는데 참 점수가 잘 나와요. 점수가 참 잘 나오는데, 이 학생의 조건은 공부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에요. 일단 자, 공주님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주부님이고, 공주 맞잖아요. 공인사를 공부하는 주부님인데 애가 초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더라고요. 중학생은 남자이고 초등학생이 여자이고, 뒤집혔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중학생 남자애는 절대 안 도와줘요. 속만 썩이지. 이런 공주님이고, 예,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간반이죠. 예. 그 다음에 저녁에 학원 나와서 공부해야 되고, 다시 이제 학원 공부 끝나면 퇴근이죠. 퇴근해서 집에서 살림해야 되고. 나는 참 궁금했어요. 공부할 시간이 있는가, 이분이. 시간 없죠. 하루에 많이 확보해야 2-3시간 확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일하는 게 직장이 그나마 어디냐면, 직장이 분양사무소. 이 분양사무소라 바쁠 때 순간 지나버리면 사무실에서 조금씩 딴짓해도 모른대요. 네, 이제 이분이 자기 공부 시간을 이렇게 갖지 못하고 이런 최악의 조건인 분인데 공부를 너무 잘해요. 머리 좋다는 생각하지 말고, 나이는 40대고, 머리 좋네, 40대니까. 나이는 40대고, 공부를 너무 잘해서 학생들이, 그 학원 학생들이요, 시기 질투래요. 언니는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왜 나보다 시험을 잘 봐? 이런 식의 시기 질투래요. 정말 참 잘하는 분이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을 불러요. 이분을 불러서 어떻게 공부했는가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제일 처음에 이분이 뭔 이야기가 나온 말이, 나는 사람들이 민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나는 너를 이해를 못하겠는데.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은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지금 11월, 12월 우리 요 인문 강의 있죠. 요 인문 강의 있잖아요.
인문 강의를 전 과목을 3번 들었답니다. 이 용어 정의 강의를. 그러니까 본 수업을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이분이. 1년 동안 한 번도 안 받고 딱 1년 만에 올해 이번에 합격하신 분이에요. 어제 실무 강의 한데 오셨더라고요. 근데 요 초창기에 남들 놀 때 11, 12월에 별로 할 거 없잖아요. 되게 이때 많이 놀아요. 근데 분양사무소도 겨울에는 좀 춥대요. 손님이 없고. 그래서 요 11, 12월 달에 강의 듣고 인강을 한 2번씩 들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기에는 책을 읽지 마시고 어차피 책을 봐봤자 검은색은 글씨고 하얀 것은 종이니까 강의를 많이 들으시라고. 강의가 들려야 책을 읽으니까. 그게 어떻게 자극이 돼서 인문 강의를 전 과목을 딱 3번씩 듣고 나니까 갑자기 기초가 딱 다져진 거예요. 전 과목 기초가. 1월달 됐을 때 이미. 그러니까 민법이고 뭐 개론이고 공법이고 해나가는 과정에서 별로 이렇게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겠더래요. 자기는. 기본 단어가 되니까 응용이 되더랍니다. 응용이. 이거 이 단어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부량이 없이도 요 기초를 너무 잘 다져놓으니까 이걸 잘 다져놓으니까 자기 수업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응용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더랍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아예 여러분한테 용어 정의해 주려고 자료를 32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입문 과정에서 4주 정도는 용어 정의 강의를 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일부러 촬영해 놓으려고요. 여러분들이 5월달, 6월달 가서 갑자기 기초가 흔들릴 때 이걸 다시 보고 오게 하려고요. 근데 오늘 하는 기초가 아닐 겁니다. 기초를 넘어설 거예요. 바로 기출문제가 같이 프린트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들을 하시냐면 숲을 봐야 나무를 보고 먼저 숲을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 안에 있는 나무가 뭔지 이게 나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숲을 봐요. 그래서 순서는 이 단어 학습이 먼저 4주에 걸쳐서 이루어지면 3주 동안 여러분 입문서 있죠. 요 교재 가지고 쭉 뭐 읽어가면서 제목 읽어가면서 숲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입문 과정은 용어와 줄거리 중심으로 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용어 단어 다른 거 이렇게 하나씩 풀어내는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학생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작년에도 공부하고 했는데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왜 내가 용어부터 다시 해야 되냐고. 그게 아니에요. 초심으로 돌아가시고 다 버리시고 여기부터 다시 하시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기초니꾸르 실력이고 그래야 이렇게 합격일로 갈 수 있고 이 기초 용어가 돼야 이게 실력의 베이스가 되고 합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 용어부터 정확하게 다져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이게 강남 코엑스에 가서 설명해서 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점수도 꽤 괜찮게 나오고 그랬는데 1차가 안 돼서 다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해야 돼요? 입문부터? 한 3월달이나 5월달부터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냥 버리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입문 용어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고. 아셨죠? 그래서 이 용어부터 정확하게 구성해 놓으면 큰 어려움 없이 과목들이 구성돼 간다는 거. 11, 12월 빠지지 마시고 그 용어 정의 들으면서 그때 그거 다시 정리하는 이 시간에 좀 11월, 12월 달에 공부에 좀 투자해 주는 거.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인터넷 강의를 보는 인강생들한테도 좀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게 우리 학생들은 11월에서 12월 강의 듣고 한 1, 2, 3, 4 정도 가면은요. 인터넷 강의는 한 3월달이나 4월달 강의지 따라오면은 그 다음 단계까지 같이를 잘 못해요. 이렇게 멈추고 수업을 시험장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게 여기 실시강 듣고 있는 여러분하고 현강생들하고 똑같이 인강생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또 우리 인강생들이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과정이 여름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과정이 9월과 10월 과정이에요. 요 9, 10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1년간 11월 달부터 씨앗 뿌려서 농사 지어서 딱 추수하는 시점이 9, 10월인데 여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1년 과정에서 한 3, 4월이나 5, 6월에 멈춰서 계속 요거 반복하고 있어요. 같은 강의를. 같은 강의를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돼 와야 된다는 거죠. 올해 제 강의에서 9월달, 10월달 두 달 강의에 공법 적중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대로 문제가 80% 정도 나왔습니다. 두 달 과정에서. 그러면 여기서 해왔던 것들을 두 달 동안 문제로 심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거든요. 공법의 적중률은 80%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번에 시험 보고 오셔서 학생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선생님이 출제한 줄 알았다고. 교실에서 시험 보는 것과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 게 문제가 똑같았다고. 여기에는 이제 저의 노력도 필요해요. 제가 7월달 이후부터 10월달 여러분 시험 보는 날까지 하루도 쉬지를 못했어요. 심지어 여름 휴가가 10일이 있었는데 요 10일 하루도 쓰지 못하고 여러분 100선 문제 맞는데 10일을 다 썼어요. 거의 100선 문제 맞는데 80시간 정도 썼는데 우리 학생들은 거기에다 8시간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선생이 80시간을 투자하면 학생도 80시간을 투자해 줘야 되죠. 그러면 얻어가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할 때 작년에 그런 말을 했어요. 11월 달에 나는 올해 쪽집게 할 거라고. 다 집어낼 거라고. 그 말은 내가 잠 안 자겠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듯이 올해도 시작하면서 약속해 놓고 갈게요. 9, 10월 달 과정에 쪽집게 해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라고. 그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날 하나도 안 듣고 9, 10월 달만 들어야지. 배경이 없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따라와서 요 과정에서 정확하게 수학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강의의 가장 중심되는 강의는 11월, 12월과 9월, 10월 과정이다. 그러면 11월, 12월, 9, 10월만 들어야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쭉 연결돼 와야 이게 수학이 된다는 거. 아셨죠? 이제 이게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고 좀 같이 움직이시면 될 거예요. 믿고 따라오시면 많이 적중시켜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1년 과정을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는 걸 좀 알고 보시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특히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11, 12 요 과정 잘 안 듣고 9, 10 바빠서 안 듣고 근데 제일 중요한 두 개가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인강을 1월 달부터 시작한 사람은 요거 안 보고 시작할 거예요. 이 첫 강의를. 이걸 봐야 되는데.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1년 과정만 잘 따라오면 여러분이 얻어갈 수 있는 건 다 얻어간다는 거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라고요.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자, 바로 진도 들어갈게요. 공부 방법은 하면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부동산 공법 그럽니다. 참, 여러분 강의 계획서 잠깐 봐보세요. 그건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강의 계획서 프린트 줘놓고 또 안 보기도 그렇고. 예. 강의 계획서 보시면 과목 그래가지고 부동산 공법 돼 있죠. 거기다 목표 점수 기재 한번 해보세요. 자기 원하는 점수 빨리. 나 검사해야 될 것 같아. 빨리 쓰세요. 목표 점수 빨리 써요. 왜 안 써? 빨리 써요. 원하는 점수 한번 써보시라고. 고작 60점? 누가 어렵대? 아니 9시월 때 아까 80% 적중했다니까. 빨리 고쳐. 목표 점수 80점 해야 60점 나올까 말까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하면서 장난말로 이런 말 거예요. 공법 어려우니까 하지 말라고. 그거 전부 다 나한테 신고해. 그놈을 잡아서 그냥 난 누군지 다 알아. 개론에 김백중 선생하고 공시법에 박유모 선생님이 공법을 하지 말라고 그래. 지들 거라고. 그럼 안 돼. 1년간 죽어라고 하니까 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60점 맞으면 왜 죽어라 하냐고 그래요. 죽어라고 하니까 이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공법은 이 정도면 만점 수준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게 수두룩 벅적했어요. 저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공법도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제가 언젠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이번에 한번 보여드렸고 여러분 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자, 일단 자기 목표 점수를 기재해야 되는 게, 우리 시험은 객관식 시험 공부하는 거죠. 우리 객관식 공부하러 오셨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목표 점수, 여기 오늘 또 50점 쓴 사람은 시험 나가서 40점 맞는다. 아니면 과락이고. 목표는 한 번도 우리는 달성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에 접근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상은 좀 높아야죠. 그래야 접근해 가는 거죠. 가다 좀 쉬더라도 이게 나오는 거고. 아셨죠? 예. 목표는 한 30개 정도가 목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75점 정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고 뭐 하더라도 60점 정도는 남의 과목에다 민폐는 끼치지 말게요. 남한테 얹혀 살기 싫습니다. 아셨죠? 예. 그렇게 목표 설정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교재나 이런 것은 같이 또 강의 진도표는 원래 계획이라는 것은 깨지라고 짜는 거예요. 예, 그럼 채워가는 거고. 그 맨 밑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콩나물 시루법이라는 게 있죠.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방법이 딱 맞습니다. 우리 시험은 100점 만점이요. 60점만 맞으면 돼요. 60점. 그러면 무조건 자격증을 주는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다독, 여러 번 보는 거, 속독, 빨리빨리 보는 거. 이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정독. 하루 종일 2페이지 보는 거. 막 파헤쳐서 다 암기해버리고.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돌아서지 마세요. 그러면 그 잊어버린 속도를 줄여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 그래서 많이 읽고 여러 번 읽고 빨리 읽고. 그게 이제 콩나물 시루법이란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이렇게 콩을 넣어놓죠. 그 두부콩 있잖아요. 그 콩 넣어놓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다 물 주죠. 물 주면 쫙 빠지나요? 물 주면 쫙 빠지죠. 물 주면 뭐라고요? 쫙 빠진다고요. 죽어라고 가르치면 잊어버렸다 그러고, 죽어라고 가르치면 잊어버렸다 그러고. 그런데 어느 순간 콩나무는 이렇게 자라더라고요. 다 흘러나가는 줄 알았는데, 물이 쫙 빠지는 줄 알았는데, 필요한 양분들은 다 챙기고 있더란 거예요. 정성껏 물 줄 테니까 필요한 거 챙기면서 잘 자라시면 돼요.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예, 분명히 먹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 보고 집에 오시면 여기에 이렇게 콩나물 반찬이 있을 거예요. 예? 상위에, 밥상위에 콩나물 반찬이 있고, 그리고 집에 큰 놈이, 예? 밥상위에다가 탁 이렇게 써놓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합격. 축하, 합격. 예, 분명히 다 빠져나간 줄 알았는데, 뭐 하더라? 콩나물은 자라더랍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콩나물 시루법입니다. 예, 우리 60점만 맞으면 되는 절대평가 시험에서 가장 정확한 공부 방법입니다. 뭐? 다독, 속독. 아셨죠? 그러나 지금은 다독, 속독이 필요해요. 강의를 지금은 많이 들어야 돼요. 강의를. 반복해서 여러 번 들으셔야 돼요. 이 강의가 들리면 책을 읽는 겁니다. 이 다독, 속독은 빠른 사람은 3, 4월 달. 보통 사람은 5, 6월 달. 예? 우리 와이프 친구 정도 되는 사람들은 7, 8월 달. 우리 와이프는 공부를 좀 싫어하거든요. 우리 아들이 와이프 닮아가지고 머리가 안 좋아서 그게 걱정이에요. 왜?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 시점은 이 강의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책을 읽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시점들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 콩나물 시루법이라는 이야기는 꼭 한번 해주고 싶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보고 또 보면 정드는 건 맞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분명히 내년 말이면
자격증이 손에 주어질 겁니다. 이제 진짜 가볼게요. 자, 프린트 보시면 입문과정 용어해설 강의하고 되어 있죠. 거기 프린트의 제목에 맨 밑에 보시면 카페 하나 있을 거예요. 최성진의 공법사랑이라고. 그 다음에서 최성진 치면 맨 위에 뜰 겁니다. 그다 정의원 신청하시고 이제 필요한 자료들도 가져가시고 나중에는 거기다가 이런저런 강의도 올리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그거 좀 활용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해 두시고. 자, 1페이지 부동산 공법에 의하고 나올 겁니다. 자, 이제 법학을 공부할 때 단어를 보면요. 이 단어를 항상 부동산 공법이라 그러면 이렇게 내 것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내 것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단어를 모르는 단어니까. 그러면 제가 표현을 해볼 테니까 그 표현이 타당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이런 표현들을 만들 때는 그냥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마루타가 있어요. 우리 마누라. 요즘에는 앉아라 그러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와이프 앉혀놓고 그 표현이 우리 와이프가 웃을 때까지 가르쳤어요. 그러면 그 표현들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이 맞으면 그걸 받아들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표현 방식으로 계속 표현해 내시면 됩니다. 법학에서는 제일 필요한 게 이런 내 것화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보면 해볼게요. 자, 우리 가르치는 과목이 자 부동산 공법입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공법. 그러면 법률 용어가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나타나면 이 단어를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 썼나요? 네. 인수분해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끊어읽기를 하시라고. 내가 아는 범위로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단어와 뭘로 됐어요? 공법. 또 끊으니까 부, 동, 산까지 말고 단어별로 분리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이 단어는 아는 것 같아요. 부동산. 부동산이 뭐죠?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직 민법 안 배운 사람 그것도 몰라. 부동산 그러면 토지요. 건물이요. 이 정도는 아시죠? 예. 우리 공법의 연구 대상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입니다. 정확하게 민법 제99조에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래서 정착물에 건축물도 있고 수목이 집단도 있고 미분리 과실도 있고 임목도 있고 농작물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공법의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민법쌤하고 따지시고 저하고는 부동산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토지와 무엇을 얘기한다? 건축물. 토지와 건물을 뭐란다? 부동산. 이 건축물도 발음이 잘 안 돼요. 그건 건물 그러세요. 상관없어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무엇에서? 부동산. 부동산은 단어는 됐죠? 토지나 건물이 뭐라고요? 부동산. 아, 그러면 우리 공법은요. 토지 공법이 있고 건축물 공법이 있나 봐요. 예. 토지 공법과 뭐가 있다? 건축물 공법. 두 개의 공법을 공부합니다. 다시 이제 그 구성인자 속에 다시 6개의 구성인자로 되어 있고요. 법률 6개를 공부합니다. 그럼 이제 공법이 뭔가를 아시는데 여러분 자 공법이란 단어에 대칭되는 단어가 뭐죠? 예, 대칭되는 단어가 사법. 예, 방금 여러분이 예를 들어줬어요. 예, 민법. 뭐라고요? 민법.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법입니다. 저랑 대칭관계에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덕수가 저하고 대칭관계에 있어요. 자, 사법이란 것은 보세요. 자, 사인대, 개인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게 사법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친구하고 이야기해요. 사법이. 나와 슈퍼 사장과의 이야기입니다. 슈퍼맨 있죠? 슈퍼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요. 사요? 안 사요? 나가도 되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임의성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임의성의 원칙. 좀 쉽게 표현하면요. 사고 말고는 내 마음이다. 그걸 또 민법 선생님은 잘난 척하려고 이렇게 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뭐라고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사고 말고는 뭐다? 내 마음이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표현해요. 좀 더 세련되게 표현한다고. 그 얼굴은 별로 세련이 안 되게 생겼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사적 자치의 원칙이다. 네. 이렇게 하여 궁극적으로 뭐 사사로운 이익, 사익을 실현하는 게 사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 대 개인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서 자, 임의성의 원칙이 지배하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실현하는 거? 사익. 사사로운 이익을 실현하려면 민법쌤하고 친하면 돼요. 요건 이제 민법이 이런 거고 이건 우리 시험범위 바뀌고 우리 시험범위는 뭐죠? 공법. 공법이란 단어를 공법 질서를 이해하니까요. 질서를. 자, 공법이란 것은 국가와 행정주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누구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 국가 그럴게요. 국가와 누구와의 관계를 규율해요? 국민. 잠깐만요. 그림이 방금 사법은 개인 대 나란히 있었죠. 대등관계였죠. 여기는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대등관계예요. 상하 수직관계예요. 상하 수직관계입니다. 상하 무슨 관계예요? 수직관계.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 있어요. 우리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서 우리한테 명령하고 강제합니다. 야, 너 아파트 가지고 함부로 투기하지 마. 분양가 상한제, 투기 과열지구. 명령하고 뭐요? 강제. 규제하고 제한합니다. 전매하지 마. 너 돈 많이 벌었다며 세금 내. 라고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하는 질서도 있어요. 상하 무슨 관계요? 수직관계. 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실현하는? 공익을 실현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법관계는 국가가 국민보다 따라서 해볼까요?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서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법. 그러니까 세금 내라. 수익이 있으면 뭐라고요? 세금 내라. 자, 규제 제한. 아파트 함부로 전매하지 마라. 서울특별시는 투기 과열지구다. 분양권 등기할 때까지는 못 판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규제 제한을 한다고요. 하여 궁극적으로 무엇을 실현해요? 공익. 자, 여기 우월적 지위에 서서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한다를 한 단어로 표현해봐요. 힌트 줄게, 힌트. 명령 강제 규제 제한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뭐라고요? 갑질. 국가가 국민에게 다시 여기 국민 중에 하나가 나인가요? 나인가요? 국가가 누구에게? 나에게 못하는 법. 갑질하는 법. 이제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용어 정해 볼게요. 같이 해요.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 서서 명령 강제 규제 제한함으로써 공익을 실현하는 법. 이건 제가 교과서에 써놓은 정의고 제가 어떻게 표현했죠?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했죠. 자, 이제 그럼 이제 내것화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누가 물으면 부동산공법이 뭐야? 라고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방금 이 표현은 절대 입에서 안 나와요. 자, 부동산공법입니다.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국가가 나에게 갑질하는 법. 야, 공법은 갑질하는 법이야. 이게 결론이죠. 즉 무슨 법이다? 규제법이다. 그러면 이 규제를 풀어내면 뭐가 있을까요? 돈. 이 규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규제의 이면에 뭐가 있다고요?
돈이 있는 법이라고요. 공법 선생하고 친해야 돼. 돈과 관련된 법입니다. 아니, 그럴 수 있다고 오후에는 그거에 돈 되는 땅 찾는 요령 분석 강의를 해요. 합격생들 데리고. 이렇게. 머니, 로우 하는. 갑질하는 법이고 규제 제한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갑질하는 법이면 좋은 법이요? 나쁜 법이요? 아, 갑질도 갑질 나름이요. 이건 공익을 위해서 갑질. 방금 누구요? 나쁜 법 인상 팍 썼던 사람. 집에 부동산 많아요? 많나 봐. 부동산이 많으니까 국가가 간섭해서 갑질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 국가가 여러분을 귀찮게 해. 그건 내가 살만하게 해줘요. 내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법이에요. 그러나 부동산 많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질 당하는 거고. 법이랑 항상 상대적 시각입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더란 거예요. 네, 이렇게 갑질 규제하는 법. 무엇을 위하여? 공익. 자, 같이 해볼까요? 이제 지우면서 다음 페이지 넘겨야 되니까. 자, 부동산공법입니다. 부동산이 뭐죠?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에 대해서 공법은 어떻게 표현했죠? 누가? 국가가 누구에게? 나에게. 자, 무엇을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못하는 법. 갑질하는 법. 아셨죠? 예, 이게 부동산 공법. 공부는 이렇게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공법의 구성, 우리 시험 범위가 어떻게 구성됐냐라는 겁니다. 공법이 어렵다고 하는 게 공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공법이 양이 많습니다. 법이 몇 개요? 6개. 그나마 여러분 축복받은 거 아세요? 옛날에는 9개. 지금 몇 개? 6개. 3분의 1이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축복받았다 생각하세요. 옛날에 9개 가르칠 때는요, 10주 강의했어요, 10주. 그러니까 일요일 한번 나오세요. 일요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수업 들어야 진도가 다 끝나요. 2달에 한 번씩. 그랬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6개 본밀로 그나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거예요. 이 공법 한 과목의 양이 실제 정확하게 양을 따지면 공인 중에서 나머지 시험 과목 양하고 공법 하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걸 줄여서 여러분한테 떠넣으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죠. 이게 이해란 게 이렇게 쉽지 않는 영역이에요. 왜냐면 이해를 하려면 요 한 수란만 한 8개월 강의하면 될 거예요. 그럼 이해시키고 다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2달에 한 번씩 끝내줍니다. 왜? 콩나물 시루법. 보고 또 보고 반복.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각인시켜가는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뭐 암기 코드도 많이 만들어 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법은.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공법의 구성에는 자, 먼저 토지공법과 건물공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요 두 개가 건축물 공법입니다. 무엇에 관한 공법이라고요? 건축물. 그럼 나머지는 무엇에 관한 거다? 토지. 무엇에 관한 거라고요? 토지. 자, 여기 한번 봐볼까요? 같이 단어를 보면 항상 끊어읽기 하시라고요. 이 법률 용어는요, 이게 법률 명칭이잖아요. 이 법의 명칭은 그 법의 구성을 모두 담아야 돼요. 자, 국토의, 같이 읽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의 키워드는 계획과 이용이네요. 그럼 핵심 단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 법은 자, 국토면 이게 국토인가요? 이게 뭐예요? 네? 대한민국 국토. 왜 그랬어 또? 뭐라고요? 국토. 자, 국토는 뭘 줄인 말이죠? 전국 토지를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국토. 전국 토지를 줄여서 뭐라고요? 국토. 예. 전국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은 수립한다 그래요. 예? 계획은 뭐라고요? 수립. 그래, 전국 토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 파트가 나오겠네요. 그죠?
전국토지에서 뭘 수립하고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맞추어서 못하는 이용하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전국토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국가가 그럼 그에 맞춰서 우리가 집을 짓는 개발하는 법률이에요. 다시요. 전국토지에 대해서 국토에 대해서 뭘 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파트 그에 맞춰서 못하는 이용하는 게 이용 개발 파트예요. 무슨 파트요? 이용 개발 파트.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계획을 수립하는 파트와 이렇게 개발하는 파트 두 파트로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 법의 구성입니다. 전국토지에서 뭘 수립하고요? 계획 그리고 이용 개발하는 법률입니다. 이렇게 전국토지를 공부하고 나면 토지 중에서 이제 전국토지 중에서 여기만 공부합니다. 어디요? 도시. 여기 읽어봐요. 도시개발법. 뭐라고요? 송파 유래 신도시를 만들었나요? 그 신도시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도시개발법. 마곡 신도시를 만들었나요? 그 마곡 신도시를 만드는 법적 근거가 뭐예요? 도시개발법. 얘는 신도시를 만드는 법.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 신도시가 어떻게 되죠? 헌도시가 되나요? 뭐가 돼요? 헌도시나 헌도시의 주거 환경을 못하는 법.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입니다. 신도시를 만들고 시간이 흘려 노후화되니까 재개발, 재건축하는 자 같이 읽어봐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환경을 정비하고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입니다. 하여 자, 요 세 개를 약칭하는 걸 가르쳐 줄게요. 기존에 알고 있던 약칭 절대 쓰지 마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약칭하냐면 읽어요. 국토, 계획, 법. 뭐 국계법이니 국토법이니 이런 말 쓰지 마시라고. 그거 전부 다 잘못된 약칭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보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가로 열고 약칭 써놔요. 국토계획법이라고. 국토의 계획에 관한 법이라는 거예요. 국토에. 그래서 뭐라 읽는다고요? 국토계획법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5자는 약칭 안 합니다. 도시개발법 그럽니다. 뭐라고요? 도시개발. 이걸 또 뭐 도계법 그런다 그런 거 하지만 그러다 쪼갠다. 요건 괜찮아요. 요걸 도시개발하는 것을 개발사업이라 그래요. 그럼 차라리 이렇게 부르세요. 개발법. 이것도 길면 무슨 법이요? 개발법. 아니면 그냥 도시개발법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약칭할까요? 5자로. 여기가 도시개발법이면 여기는요. 그렇죠. 도시정비법. 이렇게 약칭이 돼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법제처에 가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이것도 길면 정비법 하세요.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정비사업이라 그래요. 신도시를 만든 것을 개발사업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개발법, 정비법 하고 부르시면 돼요. 아니면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그러면 전국 토지를 했고 도시를 다뤘죠? 이제 어디가 나와야 될까요? 시골. 어디요? 시골. 그래서 무슨 법? 농지법. 무슨 법이요? 농지법. 농지를 취득할 때는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더라. 농지 소유는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농지 소유의 상한. 농사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뭐 경자 유전의 원칙. 이런 농지에 관한 각종 제한들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요건 이제 2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전국 토지, 도시, 시골에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과 주택, 건축법과 주택법에 관한 건축물 공법을 공부합니다. 건축법과 무슨 법이요? 자, 우리 오늘 심심하니까 두 법을 한번 구별해 봅시다. 건축법과 주택법입니다. 또 머릿속에 하나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건축법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인데 두 법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자, 여러분 공장을 제가 만들려고 합니다. 뭘 만들어요? 공장은 건물이요, 주택이에요? 그러면 건축법 적용할까요? 주택법 적용할까요? 무슨 법이요? 건축법.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다시. 상가 빌딩 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건물이요? 상가 빌딩. 상가요? 뭘 적용할까요? 건축법. 주택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런데 제가 주택을 만들려고 해요. 가만히 있어. 대답하지 마. 어려운 것은 제가 힌트를 꼭 줘요. 주택을 만들려고 합니다. 건축법을 적용할까요? 주택법을 적용할까요? 둘 다. 잘 봐. 힌트 다 있지. 자, 뭘 적용한다고요? 둘 다. 건축법, 주택법 다 적용됩니다. 아, 그러면 건축법과 주택법에 요 둘의 구별 실익은, 구별하는 실제 이익은, 실익은 주택이네요. 뭐라고요? 주택. 주택 가지고 구별하는데 어떻게 구별하냐? 한 번에 뭐라고요? 한 번에 만드는 주택의 개수가 그걸 가지고 구별해요. 29개 이하면 몇 개 이하요? 29개. 그럼 무슨 법을 적용받고? 건축법. 한 번에 만드는 주택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면 30개 이상이면 뭘 적용받고요? 주택법을 적용받습니다. 법적 근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단독주택을 만들려고 합니다. 무슨 주택이요? 단독주택. 무슨 법에 근거하여 만들었다? 그렇죠. 건축법에 근거하여 만든 겁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무엇을 근거하여 만들었을까요? 무슨 법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20세대인데? 그럼 무슨 법? 건축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파트 1000세대. 그럼 어디? 주택법. 우리 아파트 1700세대. 뭐? 주택법.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이제 왜 주택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개나 법을 만들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공부했으니까 이제. 자, 건축법과 주택법에서 피해자가, 건축법이 피해자가 많아요? 주택법이 피해자가 많아요? 요게 피해자 수가 훨씬 많죠. 여기 30세대 이상이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제일 크게 만든 게 5100세대 분양이 있었어요. 1차 분양, 2차 분양, 3차 분양을 해가지고 5100세대를 분양했어요. 자기가. 그럼 5100세대면 4인 가족 피해자가 한 2만 명은 되네요. 여기는 피해자가 몇 명인데 보통? 한 명. 여기는 이렇게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요. 5100세대의 피해자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주택법에서는 피해자가 너무 많으니까 규제를 특별하게 해요. 그래서 얘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 주택에 관한 일반법, 얘가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규제를 합니다. 아파트를 만들 때는 절대 그냥 만들지 마. 너 사업주체, 건설회사 너 보증 세워야만이 너 아파트 만들 수 있어. 네가 공사 중에 부도 파산이면 보증인이 책임져 줘야만이 요 많은 입주 예정자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증을 세우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택을 가지고 뭘 많이 해요? 아파트 가지고 투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특별한 규제를 시작해요. 여기는 투기과열지구야. 무슨 지구요? 투기과열지구. 서울특별시는 투기과열지구죠. 자, 함부로 전매해 못해? 못해. 전매 제한. 뭐라고요?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핀셋으로 꼭 집어서 뭘 정해서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이런 규제들이 어디에만 있다? 주택법에. 건축법에는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지은 내 집에다가 분양가 상한 설정해요? 내 맘이지? 내 집인데?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 여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특별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슨 법을 만들었다? 주택법을 만들었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 과목이 이렇게 6과목이 있는데 공부란 것은 전략이 있어야 되나요? 전략은 제가 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라오면 되는 건데, 자, 먼저 교과서 순서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게 교과서 순서입니다. 자, 국토교육법이 12문제가 나오고요. 도시개발법 6문제, 정비법 6문제. 얘가 7개, 7개. 건축법, 주택법이. 농지법은 2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되게 얘는 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럽니다. 이건 짧게 할 거예요, 항상. 그런데,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게, 자, 여기 국토계획법에만 4주를 강의합니다, 보통. 우리가 8주, 9주 나올 때 4주를 여기 강의하고, 나머지 법은 1주씩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틀이 구성되면 여기에 진행되거든요. 토지에 관한 최상위 질서니까 이 중에서는 요놈이 돼야 요것들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요걸 4주 구성을 하다 보면 12문제에서 여러분들이 9개, 10개는 그냥 맞출 정도가 돼버려요. 여기를 자세히 강의를 해주니까 이 부분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여기를 좀 맞춰야 돼요. 그럼 이 두 부분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고 수업 잘 들으시고 자, 상대적으로 쉬운 파트가 이 두 파트예요. 건축법과 주택법, 특히 주택법. 주택법은 한 문제 정도만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6개 정도를 맞출 수가 있어요. 건축법은 숫자들이 많아서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단순 암기 문제라 여기서도 4개, 5개는 그냥 나와요. 최소 5개는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 두 법을 합해서 10개, 여기 10개, 2개 합해서 20개, 나머지 발로 풀어도 24개는 나옵니다. 그럼 다른 과목에 민폐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디를 공부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여 저는 수업 순서를 교과서 순서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인데 그 순서대로 수업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수업하다가 지금 하는 순서로 수업을 잠깐 순서를 바꿔보니까 각 학원에서 합격률이 거의 20% 이상이 증가돼요. 그래서 수업 순서를 제가 직접 실험해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첫 번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요걸 4주 하고, 이거 어려우니까 쉬고 요로 갑니다. 건축법 한 주 하고, 주택법 한 주 하고, 이렇게 하면요. 국토계획법하고 좀 힘들어갈 쯤에 갑자기 쉬운 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할만한데? 그러니까 여기에 4주, 여기에 5주 하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서 얘들도 끌고 가요. 얘는 뭐 여섯 번째 이렇게. 근데 만약에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 왜 앉아있지? 정비법 하잖아요. 책 던지고 집에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기 국토계획법을 자세히 설명해서 틀을 구성한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쉬운 거 가지고 좀 꼬드겨서 자세히 설명해 이것을. 그리고 개발정비는 어차피 어려우니까 천천히 해도 어렵고 빨리 해도 어려워요. 그럼 빨리 해버려야죠. 이게 전략이에요. 이게 전략이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수업을 교과서 순서대로 수업을 해요. 그럼 여기쯤 하고 나면 학생들이 이 수업을 안 들어버려요. 여기 쉬운 파트인데. 그래서 공법이 할만하다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조금 바꿔서 여기하고 요놈 두 개를 먼저 자세히 해주고 이쪽으로 가니까 초기에도 약간의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야 자신감이 붙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수업 순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5월, 6월쯤 가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 겁니다. 5, 6월쯤 가면은요. 이제 도시개발법, 정비법 공부 좀 할까요? 그러면 그때 이걸 자세히 강의 들어갈 거예요. 그때 좀 채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수업만 잘 따라가면서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공부란 것은 전략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점수 따기에 상대적으로 쉬운 파트가 그래도 우리 공법에서는 2개 파트는 있더라. 국토계획법, 주택법. 이 둘은 점수 따기가 쉽습니다. 최소한 이 둘은 해야 돼요. 최소한. 그럼 나머지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도 하되 뭐래라 수업 위주로 가도 좋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태줘라. 그럼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고 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영역 배분도 좀 하고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들으면서 자꾸 이제 궁금한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익힘장은 언제부터 하냐고. 익힘장은 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복할 수 있게끔 공법 양을 줄여서 만들어줄 텐데, 여러분이 시작은 한 2월 중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1월 말이나 2월 중순. 자, 그 무렵 돼서 만들어져 나올 거예요, 다시. 근데 이제 본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번에는 익힘장을 좀 단계별로 하려고요. 단계별로. 그래서 11월, 12월 달에도 익힘장이 나올 텐데, 우리 연교시 하는 거 있잖아요. 박스 채우는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배우는 용어정의 강의 가지고 용어정의 익힘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 용어정의 익힘장을 숙달시킨 다음에 내용 익힘장으로 넘어가는 두 단계로 분리시켜 주려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은 용어정의 익힘장부터, 그게 좀 되면은 1월, 2월 초쯤 되면은 이제 내용 익힘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또 양이 많아서 불편하니까 조금 더 축소해서 해 드릴까 그럽니다. 예. 지금까지 봤던 게 우리 공법의 총설 관련 파트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요. 공법에서 제일 먼저 출발해야 될 게 요 행정체계입니다. 유계질서. 요것 보면 그 겁먹은 하는데 겁먹지 마시고요. 잠깐만요. 요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만 보여주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여기 잠깐만 봐보실래요? 자, 요거 주소요, 주소. 우리 집 주소 될게요. 우리 주소. 저희 집 주소가요. 대한민국. 뭐라고요? 여기 대한민국이요. 중앙정부. 국가. 여기 국가, 여기 국가. 뭐라고요? 국가. 대한민국. 경기도. 아침에 출근하려고 6시에 일어났어요. 여기 출근하려고 경기도에서. 자, 경기도. 평택시. 여기가 우리 집 주소예요.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 우리 아버지 주소에? 내 주소 말고 우리 아버지 주소.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우리 작은아버지 주소에? 작은아버지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 내 주소에? 내 고향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내 고향. 그 다음에 3기 신도시 1차 발표한 게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계양구 테크노밸리. 이거 주소예요. 요거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여기 읽어봐요. 광역시에 군 있는 거 아시나요? 광역시에 군 있는 거 아시나요? 이 광역시의 군수는요, 요 군수하고 여기 광역시의 군수하고 구별되어 안 돼요. 잠깐만, 여기 좀 봐봐요. 여기는 군수죠. 여기는 뭐죠? 광역시 군수죠. 구별된다 안 된다. 봐봐, 여기는 두자, 여기는 한자, 두자, 세자, 네자, 다섯자, 여섯자 다 써져 있고. 여기는 광역시장 동생 군수라고 꼭 써줘요. 요 군수는 누구죠? 시장 친구 군수. 누구 친구 군수요? 시장 친구 군수요. 이장 친구 군수예요. 그 군수예요, 이놈이. 그냥 군수 나면 도지사 동생이에요. 그냥 군수 나면 누구 동생이에요? 도지사 동생. 얘는요, 꼭 앞에 이렇게 써요. 정확하게는 광역시 관할구역의 군수. 그러면 광역시장이 다스리는 동네의 군수. 광역시 군 한번 아는데 한번 대봐요. 대구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뭐 안 들어봤어요? 알았어. 그럼 또 제가 방위받았던 주소, 성진이가 방위받던 주소. 여러분들은 공법 선생 어디서 방위받은지 알아야 돼. 자,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연평리에서 방해받았어요. 예?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뭐라고요? 옹진군. 제가 여기도 근무했어요.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광역시에도 뭐가 있더라? 군. 근데 광역시 군수와 여기 군수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여기는 몇 자? 2자. 여기는 몇 자? 6자. 이렇게 딱 분리해서 써준답니다. 이렇게 두려워할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보는 순간, 오, 이게 뭐야? 막 이래요. 여러분 봐봐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국회에서 약속해 놓은 건데, 요 단어 어떻게 만드는가 한번 봐볼래요? 요 5명을 합해서요. 자, 읽어봐요. 도지사, 특별자치도의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요 5명을 묶어서 시도지사라 그래요. 뭐라고요? 시도라 그런다고요. 어떻게 우리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그 단순한 것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보세요. 시. 읽어봐요. 시. 도. 해서 뭐? 도.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약속을 해놨더라고요. 그 약속을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전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요 행정 체계를 토대로 해서 여기서 시작되는 요 단어들 6개 단어만 여러분이 정확하게 머리에 넣어놓으면 지금 이 6개 단어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한 약속을 전달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6개 단어가 전달되면 바로 공법 수업이 진행됩니다. 쉬었다가 여기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